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관리론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서요. 마케팅 관리론과 관련된 학습법 관련된 사항들, 더불어서 각 장별 출제 경영 관련된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케팅 관리론 전체의 어떤 숲을 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셔야 되는지와 관련된 사항들, 이론을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서 키워드들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형태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관리론은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8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장별로 중요한 포인트들, 특히 출제 경향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기반해서 어디에 학습 중점적으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을 하실지와 관련된 사항들 정리를 하시고 효율적인 어떤 학습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별을 보시게 되면 1장은 마케팅 총론, 2장은 마케팅 전략 수립 과정요, 3장은 보시게 되면 STP 전략 관련된 사항들, 4장은 제품 관련된 사항들, 가격, 유통, 그 다음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여기 4장,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사피와 관련된 사항들이죠. 더불어서 마케팅 이슈 관련된 사항들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CRM이라든지 서비스 경영 관련된 사항들 등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까지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 마케팅 관리론 관련해서는 학습을 충분히 하시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첫 번째 1장 마케팅 총론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출제 경향, 제일 오리엔테이션 출제 경향 시에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던 것처럼 1장에서는 2009년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후에 등장하게 될 여러 가지 마케팅 관련된 제반 사항들에 대한 뼈대를 잡아주는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일부분의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 단독으로도 약술의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2009년 이전에 출제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충분히 일단 숙지를 하신다.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단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뼈대를 잡는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요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내용들이니까. 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인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핵심 개념 관련된 사항들, 필요, 요구, 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뒷단에서 이렇게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니즈, 원츠, 수요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니즈의 경우에 니즈, 원츠를 필요, 욕구 혹은 욕구, 필요 이런 식으로 혼재돼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별로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외래어 표기를 해서 니즈, 그 다음에 원츠, 그 다음에 수요 디맨드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그 다음에 만족과 가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교환의 개념, 시장의 개념과 관련된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마케팅 철학 관련된 사항들이 있어요. 자, 마케팅 철학 부분에서 2009년 이전에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어떤 개념이지만 어찌됐든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마케팅 철학의 발전은 크게 봤을 때 기업 측면의 어떤 관점과 그다음에 고객의 관점, 이렇게 크게 봐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고요. 기업 측면은 다시금 생산 관점, 제품 관점, 판매 관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 고객의 관점에서는 마케팅 혹은 마케팅 컨셉 혹은 총체적 마케팅 개념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총체적 마케팅이 있어서 네 가지 특징 요소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1장에서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본 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에 따라서는 마케팅 개념 이후에 사회적 마케팅, 여기에 이제 5번째 단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는요, 이 총체적 마케팅이나 사회적 마케팅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더 합당한 형태의 발전된 개념이다. 이렇게 봐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핵심 사항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개념입니다.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반적 정의를 보시게 되면 과학 교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일련의 활동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쭉 살펴보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는요, 중요한 키워드 이거 체크하시거나 줄 긋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갈 건데요.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해당되는 키워드들은 잘 암기해 주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케터잖아요. 특히나 컨설팅 측면에 있어서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마케팅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라도 일단 좀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은 뭐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키워드, 여기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죠. 교환이라는 프로세스가 들어갑니다. 교환의 과정, 교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교환 프로세스를 통해서 뭘 충족하고자 하냐 그러면 인간의 욕구, 아까 필요, 이건 니즈 원트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관한 것들을 뭐예요? 만족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 일련의 활동들을 다 마케팅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일련의 교환 과정. 그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요. 아주 마케팅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AMA죠. 대표적인 이제 마케팅 관련 유관, 공신력 있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마케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케팅이란 영문도 이렇게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자,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크게는 사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AMA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 7년에서 8년, 근래 보면 이게 2013년 버전이니까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자, 어쨌든 한 번씩 크게 개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 대비해서 큰 포인트, 변화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회라는 관점들이 마케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사회도 결국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주요한 한 구성원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 어쨌든 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이 가치라는 밸류라는 키워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창조, 교감, 전달, 교환, 창교, 전교, 활제프, 창교, 전교, 활제프. 제가 보시면 두음 법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암기법과 관련해서는 두음 법칙만큼 그래도 확실한 게 없으니까 창교, 전교, 활제프, 여기는 활동. 자, 보시면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 교감, 전달, 교환하기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제도,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게 뭐라고요?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교, 전교, 활제프 꼭 기억을 하세요. 두음 법칙 나오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창교, 전교, 활제프. 기억하시면 좀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한국 마케팅 학회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근데 연차가 좀 오래됐잖아요.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도 여기에 우리가 이제 또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거를 이렇게 우리 교재에 수록을 해놨고요. 거기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냐 그러면 마케팅은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는 이 자신의 목적, 이건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죠. 밸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근래는 이렇게 많이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환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그 다음에 시장을 정의한다.
관리하는 과정, 매니지먼트의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 정도 키워드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일반적 정의와 미국 마케팅 학회의 정의 정도는 일단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마케팅에 관한 핵심 개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잠깐 출제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즈, 원처, 수요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자, 요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설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례와 접목에서 개념들을 설명하고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현재 2009년 이후로 나온 바는 없지만 해당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가장 뼈대를 이룬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념별 특징이고요. 니즈입니다. 니즈. 자, 니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님들에 따라서요, 이 니즈를 필요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욕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처를 필요 혹은 욕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려 표기법을 그냥 따르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중간에 지금 조정을 해서. 자, 그래서 니즈는 그냥 니즈로, 원처는 원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필요, 욕구 이런 식으로 한글 표현을 그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시면은 그때는 뭐예요? 영문을 병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NEEDS, WANTS 이렇게 같이 표기해서 해주시면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니즈는 그냥 필요잖아요. 근데 이게 왜 욕구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냐 그러면 매슬로 욕구 단계설이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니즈라는 표현이 그때 나와요. 그때 이제 욕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혼재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표기법을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히려 혼선은 좀 줄어드니까 이런 식으로 가급적 표현해 주시고 영문을 변기해 주시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 답안 작성할 때 잘못 이렇게 평가받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니즈, 원처, 디멘즈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니즈는 뭐냐? 보시게 되면 소비자가 느끼는 무언가에 관한 결핍,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예요. 결핍인 상태를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갈증이 나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EX 갈증이 나는 상태, 갈증 그 자체가 뭐예요? 니즈예요. 그죠?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죠. 수분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자, 니즈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그러면 앞에 형용사를 하나 더 넣어서 펀더멘탈 니즈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얘는 뭐예요? 근본적인, 근원적인인 거잖아요. 본질적인 필요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니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 갈증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본질적인 측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글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근원적 욕구 혹은 1차적 욕구, 1차원적 욕구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마케팅 활동으로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성은 되지는 않지만 충족은 돼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왜? 갈증이 났을 때 이런 것들을 갈증을 해소하게 나면 그거와 관련 결핍 상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케팅 활동은 다시요. 형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케팅 활동으로 결국 갈증이 나게끔 할 수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자, 형성이 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충족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원처를 보죠. 원처는 뭐냐 그러면 이런 갈증, 니즈는 결핍 상태잖아요. 이런 결핍 상태를 채워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것, 구체적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욕구를 해석하기 위한 뭐예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바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딱 표현을 하면 앞에 형용사가 붙어서 훨씬 더 그죠? 직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specific wa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욕구, 구체적인 원츠. 그죠? 이걸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한글로는 구체적인 욕구 2차적 욕구 이렇게 부릅니다. 원칙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증은 니즈지만
원천은 그럼 뭐예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생수를 마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요. 혹은 탄산 뭐 이런 거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갈증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아이템들, 제품이나 서비스를 뭐예요? 원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수를 즐기고요. 어떤 사람은 주스를 즐겨요. 갈증이 났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욕구, 2차적 욕구, 2차원적 욕구, 2차적인 욕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거 위에 니즈는 마케팅 활동으로 형성이 되지 않았지만 원천은 뭐예요? 마케팅 활동으로 형성되거나 혹은 수정,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갈증이 났을 때 우리 광고, 홍보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제품 예를 들어 생수 제품이다. 그럼 생수 제품이 더 잘 이렇게 판매될 수 있도록 이런 갈증을 해소하는데 생수 제품 우리 생수 제품이 최선이야라는 것들을 뭐예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고객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형성을 시키거나 자극을 줘서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주스를 되게 마시고 주스를 즐기는 사람인데 생수 광고를 정말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갈증이 났을 때 우리 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뭐예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원천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갈증, 이 결핍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기업 측면에서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들 혹은 마케팅적으로 알리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역시나 다시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왜? 기업은 매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지막 세 번째 개념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욕구와 관련한 마지막은 뭐예요? 디맨즈입니다. 디맨즈. 자, 우리 수요와 공급의 그죠? 디맨즈죠. 그죠? supply and demand의 그 디맨즈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그러면 구매력 등이 뒷받침되어 뭐예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욕구를 말한다. 자, 니즈, 원처, 수요 다 욕구예요. 1차적 욕구, 2차적 욕구, 얘는 실질적 욕구.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원처와 그 다음에 구매력이 합쳐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생수 공짜 예전에는 물론 수돗물이 지금도 현재도 아리수 이렇게 이용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생수 한 통 사려면 싼 게 500원. 편의점에 가시면 좀 비싼 것들은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생수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돈 1,000원이 없으면 뭐예요? 사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원처와 구매력이 결합된 수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예요?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디맨즈와 관련된 사항들도 정확히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제 구매력 부분이 있잖아요. 이 구매력을 감안해서 뭐예요?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타겟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생수도 일반 생수가 있고 프리미엄급 생수가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국내의 어떤 우리 수입 수준이라든지 혹은 해외 미국의 어떤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생수의 가격도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지역에 따라서도 다 다를 수 있고요. 유통 채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수요와 관련된 사항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즈, 원츠, 디맨즈와 관련된 사항들은 개념 정의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케팅적인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사례를 가지고 쭉 풀어내는 형태의 약술력 문제가 충분히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케터가 알아야 할 5가지 유형의 1차적 욕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커틀러 교수가 이야기한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보시면 우리 1차적 욕구잖아요. 1차적 욕구. 1차적 욕구입니다. 마케팅적으로 뭔가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이 1차적 욕구와 관련된 사항들 우리 마케터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욕구들로 무언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들 인사이트를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언급된 요구입니다. 언급된 욕구. 고객의 표현한 욕구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심플하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 혹은 마케터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자,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원해요. 나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품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라든지 기타의 어떤 서비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요. 실제 이 언급된 욕구가 아니고 이 이후부터 등장하는 2, 3, 4, 5번과 관련된 욕구들이에요. 그죠? 이걸 얼마만큼 잘 캐치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성패, 우리 제품 서비스의 시장이 얼마나 잘 안착하는지 혹은 매출적으로 얼마나 더 잘 팔 수 있는지가 사실상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시게 되면 이제 실제적인 욕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요. 비싸지 않은 자동차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함축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는 내가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원했는데 이거는 가격, 자동차의 가격이 뿐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요청한 거는 이 운영비와 관련된 것이 포인트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 자체를 곧이곧대로 딱 표면적인 어떤 내용 외에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실체적인 어떤 욕구인지를 마케터 혹은 기업은 정확하게 잘 파악하실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급된 욕구 위에는 실제 욕구.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말하지 않은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하지 않은 욕구. 실제 이제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까 두 번째에 실체적 욕구도 있지만 세 번째 뭐예요? 말하지는 않았지만 뭔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내면적으로는 친절한 자동차 딜러를 만나가지고 뭐예요?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가격 싸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내가 안 좋은 서비스 이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가격만 무조건 낮게 낮춘 상태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고객은 이 자동차를 살까요? 사지 않아요. 아무리 비싸지 않은 자동차를 하더라도 내면에는 이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친절성,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즉 말하지 않았지만 내재되어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 또한 역시나 중요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면 실제로 감성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기쁘게 하는 욕구입니다. 말하지 않은 욕구뿐만 아니라요. 자, 수준이 점차 뭐예요? 올라가죠. 그죠? 자, 기쁘게 하는 욕구입니다. 보시면 연료를 가득 채워준다거나 신차 뽑아서 이렇게 출고시킬 때 혹은 프리미엄 선택 말하지 않아도 뭐예요? 프리미엄 선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해주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자, 기쁘게 하는 욕구부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워드 오브 마우스 WOM 구전 효과 있잖아요. 구전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생시키는 욕구가 됩니다. 그렇죠? 기쁘게 하는, 즉 고객을 기쁘게 하면 그때부터는 고객이 뭐예요? 막 이렇게 SNS에 올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은 옆에 차 살 때, 야, 그쪽 딜러가 좋았어. 그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욕구, 그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기점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보시게 되면 비밀스러운 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진짜 뭐예요? 심연에 담겨져 있는 욕구입니다. 말하지 않고 꾹꾹꾹 막 꼬집꼬집 캐물어도 잘 드러내지 않는 욕구. 이게 뭐예요? 비밀스러운 욕구입니다. 자동차를 본다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 차 좀 탈 줄 아는 사람으로 실질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격은 싸게 샀지만 실제로 관련된 어떤 해당되는 자동차의 기능,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적화해서 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비밀스러운 욕구를 볼 때 제가 뭐 이 대표적인 부분들이 사실 속옷 광고라든지 혹은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동차 중에서는 엔트리카 계열과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일부 있죠. 그죠? 통상 보면 뭐예요? 사회생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남자다. 그러면 뭐예요? 이제 차를 사시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면 뭐예요? 데이트용으로 여자친구가 없던데, 여자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뭐예요? 사실상 비밀스러운 욕구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말하지 않고 정말 뭐 부끄럽지만 그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차를 산다.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뭐예요? 일종의 이제 비밀스러운 욕구들. 속옷도 그렇잖아요. 그죠? 심연에 숨겨져 있는 그죠? 성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터치해 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비밀스러운 욕구고요. 사실 요것들을 정확히 잘 잡아내면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구를 하게 되고요. 이러면 뭐예요? 소리 소문 없이 잘 팔리는 제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밀스러운 욕구.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마케터가 알아야 할 5가지 유형의 1차적 욕구와 관련된 사항들은 기억을 잘 해주세요. 언급된 욕구 1번, 그죠? 이건 정말 저차원의 어떤 욕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들은 상위로 이렇게 점점점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욕구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은실, 그 다음에 말기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실, 말기비. 두 번만 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실, 말기비. 그렇죠? 언급된 욕구, 실제 욕구, 그 다음에 말하지 않은 욕구, 기쁘게 하는 욕구, 비밀스러운 욕구, 그 중에서도 기쁘게 하는 욕구는 WOM과 관련된 사항들로 연결해서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금 한번 요약하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번 예를 제외한 두 번째에서 5번째 요 사항들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느냐가 실제 마케터로서 혹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품 서비스. 자, 이건 정말 기초이긴 하지만 아주 우리 뼈대를 잡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제품과 서비스는 탱지블이냐, 인탱지블이냐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러면 만질 수 있느냐, 혹은 만질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품은 유형적 상품을 주로 의미하더라. 서비스는 무형의 상품이나 아이디어 등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제품의 경우에는 소유의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의 개념이 같이 묶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는 그에 반해서 뭐냐 그러면 소유의 개념보다는 뭐예요? 이용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하더라. 그죠? 요게 이제 포인트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적혀져 있죠. 이용의 관점이 더 강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시게 되면요. 가치와 만족 관련된 사항입니다. value, satisfaction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래 보시면 앞단에서 우리 마케팅 학회의 정의 여기서도 등장했지만 이 밸류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죠. 그죠? 주관적 그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밸류가 마케팅 측면에서 더 유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치는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냐 그러면 소비자가 희생하거나 지불하는 대가로 받는 혜택, 베네핏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효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희생하거나 지불하는 가치, 이건 뭐예요? 코스트잖아요. 비용, 가격,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용을 지출하고 그에 상응해서 받는 혜택이나 효용,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가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런 가치는 뭐예요? 사람마다 당연히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프라이스는 정해져 있잖아요. 프라이스가 뭐예요? 여기 코스트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결국 똑같은 거니까. 지불되는 가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신발을 샀다. 누구나 10,000원 다 그냥 받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20,000원의 어떤
효용 가치를 느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구체적인 효용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치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즉 가치는 소비자가 느끼는 특정 재화 서비스에 대한 뭐예요? 주관적 효용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효용이라는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 되고요. 자, 만족의 어떤 개념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느끼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충족 여부와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족했는지 안 했는지, 충족했다면 어느 만큼 했는지 요게 뭐예요? 만족을 나타내는 그 지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시 대안의 가치는 가격을 고려한 고객 만족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해서 뭐 가성비 이런 거 쓰잖아요. 혹은 요거는 가심비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가격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만족했는지와 관련된 것들이 이 만족의 어떤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가치와 만족은 쭉 연결해서 하나의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 그 개념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뭐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고객 서비스가 근래에는 뭐 고객 만족 이런 차원을 넘어가지고 그죠? 고객 감동, 커스터머 서프라이즈, 고객 감동의 차원에서 뭐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고객 실신 뭐 이런 식으로 도 근래에는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가치와 만족의 어떤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관적이라는 키워드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자, 주관적인 혜택이나 효용을 가치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다시 한번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교환과 시장 관련된 개념이고요. 자, 교환은 보시게 되면 자신의 필요나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특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는 뭐예요? 프라이스, 금전을 지불하고 제품 서비스를 뭐예요? 획득하고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교환이잖아요. 우리 마케팅의 말미에 등장하는 그 교환의 프로세스, 그죠? 이렇게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교환의 조건이 있어요. 자, 교환을 통한 상호간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상호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지만 서로 바꾸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교환의 조건은 첫 번째 뭐예요? 상호간 교환을 통해서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자, 두 번째는 상호간에 있어서 교환 조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돼요. 그죠? 동의하지 않은 것들은 뭐 강박이잖아요. 강박.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교환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동의가 되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 거래라는 관점으로, 장기적 의미에서는 관계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교환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 단기적으로는 거래, 장기적으로는 관계 관련된 사항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과 관련해서는요, 좁게는 보시게 되면 제품 서비스의 교환이 일어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켓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넓게는 잠재 구매자나 혹은 잠재 소비자들의 집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STP 가시면 세그먼트 보시잖아요. 세분 시장을 뭐예요? 그때 세분 시장이 이 결국 요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 교환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 그거를 뭐예요? 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개념 정의는 좁게는 마켓, 넓게는 여러 가지 고객 집단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oth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 중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 중에 하나가 value proposition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가치 제한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얘는 근래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죠? 많이 뭐 등장하고 있다기보다는 원래 아주 근간이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제품을 고객에게 고객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 value proposition이 명확해야지만 고객은 뭐예요? 아, 내가 저 제품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저런 효용 가치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확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밸류 프로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은 뭐예요? 내가 비용을 지불했는데 내가 가진 혜택은 뭐야? 어떤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프로포지션을 명확하게 총체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내 제품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당신은 이런 비용을 내고 내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효용 가치가 있을 거예요 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밸류 프로포지션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기업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 줌에 있어서 제시하는 총체적인 혜택, 모든 것들이 이 밸류 프로포지션 안에 딱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공급 체인, 서플라이 체인, SCM이라고 부르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항들. SCM 관련된 사항들은 이슈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근래에 보시게 되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워낙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평균화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원가 경쟁 우위를 가져갈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특히나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급망 체인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원가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특히나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에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사항들이 1%만 이렇게 뭔가에 대한 그 비용 절감이 있게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에 이렇게 것들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급망 체인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사항들 역시나 조금 중요하게 화두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유통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 나오니까요. SCM 관련된 사항들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CM은 어쨌든 간에 원료에서부터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구성품, 최종 제품 이르는 전체적인 경로를 의미하고 있다. 이 경로상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와 관련된 게 SCM의 본질적인 어떤 내용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케팅 경로 관련된 사항이고요. 자, 우리 마케팅 경로라고 부를 때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구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경로, 두 번째 유통 경로, 세 번째 서비스 경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서비스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제품 서비스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부수적인 서비스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경로는요.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호작용의 어떤 채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과 구매자의 간의 메시지 소통의 경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독백 경로, 대화 경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백 경로는 뭐예요? 일방향성이잖아요. 일방향성. 그렇죠? 이게 예전에 마케팅 툴들이죠. 특히나 뭐예요? 뭐 광고, 홍보, 뭐 이런 쪽이 주로 뭐예요? 일방향성 경로죠. 그죠? 기업이 소비자 고객이 일방향적으로 전달하는 것. 자, 대화 경로는 뭐예요? 이거 글로 보시게 되면 SNS 이런 것들이죠. SNS 채널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교감을 하잖아요. 상호 교감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경로는 기업하고 소비자 간의 메시지 소통 경로를 말하는 건데 일방향적인 독백 경로, 그 다음에 쌍방향적인 대화 경로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통 경로 관련된 사항이고요. 기업과 구매자 간의 뭐예요? 실체적인 제품, 서비스의 뭐예요? 전달 경로를 말합니다. 그죠? 내 제품, 서비스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유통이 채널이잖아요. 전달될 것인지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다이렉트 마케팅이 근래는 많이 이렇게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직접 중간상을 통하지 않고 뭐예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렉트 메일 를 통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편 통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이렉트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잖아요. 자, 근래 다시금 다이렉트 마케팅이 살아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거 외에 뭐 중간상을 활용해서 우리 제품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서비스 경로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품 서비스의 서비스가 아니고요. 부가적인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과 잠재 구매자 간의 거래를 원활하게 위한 경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창고죠. 그 다음에 수송회사, 우리 신용과 관련된 것들, 신용거래 할 수 있잖아요. 무이자, 뭐 카드나 이런 것들, 은행,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서비스 경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품 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유통될 수 있도록 부대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내용들을 서비스 경로다 이렇게 이제 부른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개념입니다. 경쟁 이렇게 돼 있죠. 경쟁은 구매자가 인지하는 뭐예요? 실제적,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제공물 혹은 대체제 모두를 포함하더라. 자, 경쟁의 범위 자체를 뭐예요?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개념들까지 기획을 하시라. 자, 경쟁은 뭐라고요? 대체제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마케팅이 있어가지고
경쟁 상황을 체크할 때 이 대체제까지도 결국은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조금 쉬셨다가요. 나머지 부분들 마케팅 관리 관련된 사항들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